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금년들의 추억팔이 팟캐스트 75회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시작하시죠. 저는 쇼고요. 네, 린입니다. 네, 민입니다. 사카린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이어서 KBS 1과 애니메이션. 네, 오늘 자, 그 대망의 이제 마지막 라스트. 될 예정인데. 네. 그 전에 그리고 저희 잡담. 네, 잡담도 할 예정이고요. 팟빵 리뷰 몇 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월터하이트님께서 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써주셨어요. 그리고 마법사의 아들 코리에서 코리 아버지 구만수가 다른 일을 못하고 나무 인형 파는 일만 하는 이유는 부엉이로 변하는 저주 때문에 낮에도 시력이 나빠서 앞을 잘 못 보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나무 인형 납품하러 인형 가게 가야 하는데 간판을 잘못 봐서 자꾸 그 옆 가게인 여자 속옷 가게로 가는 장면이 있었죠. 불쌍한 아버님이라고 했더니 가든키퍼심님께서 고행석 화백 만화가 은근히 좀 슬펐던 것 같아요. 아직도 머리에 충격으로 남아있는 장면이 있는데 어떤 만화인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한아주머니가 개밥으로 동태탕을 줬는데 구영탄이랑 아버지가 그걸 덜어다가 맛있게 먹는 장면이었어요. 보통 저런 장면을 그린다면 대단히 슬퍼야 하는데 웃기게 그렸고 어린 마음엔 되게 더럽다는 생각만 했었어요. 마법사의 아들 코리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채플린이네. 슬프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네. 네. 뭐? 예. 뭐 예? 그러니까 너무 이 고인석 작가 만화가 다 좀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욕을 더 먹는 아마님께서 가톨릭의 엄격한 학파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수능에서 윤리를 선택 과목으로 선택해서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났네요. 그리고 저는 린님 쇼님이 하는 세계의 팟캐 중 20소서가 제일 좋아요. 두 분이 사카린님과 민님의 만담에 빵 터져서 웃으실 때 웃음소리가 좋거든요. 그리고 사카린님과 민님의 아무렇지 않은 듯이 던지는 드립도 너무 웃겨요. 그럼 계속 KBS 만화영화 편을 들으러 갈게요. 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식하고 드립을 하면 재미가 없겠죠. 그렇지. 그냥 저 사람들의 생활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실생활이 저렇다는 거죠. 얼마나 미친 사람으로 볼 거야. 괴인. 광인. 아니, 제대로 된 말은 안 하고 맨날 헛소리만 해. 그게 바로 매력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리플레이고님께서 관람하면 초딩 때 백설공주 인형극이 생각납니다. 백설공주로는 애들은 못 끌 것 같은지 후레쉬맨 출연이라고 초대권에 표시되어 있었지요. 백설공주에 후레쉬맨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표에는 후레쉬맨이라고 해서 흥미를 갖고 갔는데 정작 본 건 백설공주인 거죠. 완전 사기꾼들이네. 홀린 거죠, 홀린 거. 친구들과는 2일째 가기로 했지만 호기심에 1일째 혼자 갔습니다. 그런데 백설공주 공연 중 애들이 어설픈 인형극 연기에 못 참아 후레쉬맨을 재촉하다가 배우 아저씨가 후레쉬맨 헬멧 쓰고 오리춤을 추자 온 초딩 관객들이 폭동을 일으킬 때 전 더 이상 못 보고 나와서 집으로 귀가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던 나이에도 코 묻은 애들 돈을 쉽게 먹을 수 없다라는구나라는 교훈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초등학생들이 더 솔직하죠. 그래, 내가 그렇죠. 곡성을 볼 때 느낌이 익었어. 나는 뭔 살인의 소리야. 추억을 보러 갔는데 네. 오맨이 나왔어.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이었을까? 그런 느낌이죠. 엑소시스트를 본 느낌이죠. 그런 네. 느낌이셨을 거야. 네. 배신당한 느낌. 배신당한 느낌. 계속 읽겠습니다. 나라라 슈퍼보드에서 저팔계가 마을 처녀와 결혼하는 내용은 은근히 원작에 충실한 내용입니다. 서유기를 원작으로 한 다른 작품인 드래곤볼을 보면 오룡을 처음 만날 때 마을 여자아이들을 데려가는 내용과도 겹치게 되죠라고. 실제 서유기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 우리 국사 선생이 맨날 그랬는데 서유기가 슈퍼보드로 나온 걸 보면 네. 옛날에 왕호 천축국전이라고 해초스님의 어, 서역으로 가는 인도로 가가지고 네. 경전을 갖고 오는 그 여행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발전시켜야 된다 너네들이. 그러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서유기는 고전인데 이렇게 슈퍼보드도 나오고 그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중고등학생들 사이에 최유기가 엄청 유행했거든요. 최유기. 네. 그 선배님 그런 얘기를 해주셨었던 게 생각났어요. 최유기는 완결이 안 나. 최유기 외전만 나오고 승질나 죽겠네 진짜. 봉신연이도 중국 설화잖아요 다. 그렇지. 봉신연이 재밌었는데. 재밌었죠. 클램프 X가 완결 안 났죠. 그렇죠. 네. 아유 안 난 게 한두 개예요. X는 안 난다고 보면 돼요. 바사라는 낫죠. 바사라는 낫지. 카드캡처 사쿠라도 사쿠라 낫죠. 예, 뭐 그러면 뭐. 근데 그 카드캡처 사쿠라랑 또 어떤 거랑 또 콜라보 돼가지고 그건 뭐 이제
하여튼 클램프가 클램프 월드잖아요. 아직도 활동해요? 해. 아, XXX 홀릭도 완결이 나고. 맞네. 알겠습니다. 야 언제 좀 클램프냐. 알겠습니다. 그럼 부자야. 클램프 부자겠지. 부자겠지. 부자여서 안 나, 근데 부자여서. 이제 X는 나올 수가 없는 게 이미 세기말도 다 지났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는 그 미래 상황이 이미 다 돼버렸기 때문에 나올 맞아요. 수가 없어요. 네. 응. 그래.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야. 야마노테센이 그 동그란 게 JR 그게 그 막 다 우리나라 다, 2호선. 2호선처럼 순환선. 다 폭발되고 막 그게 무슨 주술로 다 연결돼 있고 막 이런 건데 그때 시대나 먹히는 설정이지. 얘기였지. 지금 뭐 그냥 호소음칩니다. 철도 아니야. 알겠습니다. S 플라티나님께서 첫 극장 영화는 삼촌이랑 본 영구와 땡칠이었습니다. 보신 분은 아시다시피 어떤 의미에서 관객과의 호흡하는 영화 중 하나였죠. 송파 쪽 사셨던 분들이면 아는 엄마 손백화점에 2기관을 가진 영화관이 엄마 있었죠. 손백화점. 기억합니다. 엄마 손백화점이야. 마미핸드죠. 마미핸. 엄마 손은 파이 아니야? 엄마 손 백화점이 있었어. 극장이 작으니 표사는 행렬은 꽤나 길었습니다. 당시는 보지 못했던 헬레이저나 실버스타 스텔론의 코브라 포스터가 기억이 나고 어린이용으로 봤는데 나름 잔인한 또마와 그렘린 여전한 영구 람보를 여기서 보았습니다. 영구 람보. 영과 땡치리 시리즈 3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패러디 영화네. 네. 멋있어. 영구 홀로 집에라는 것도 있었는데. 있었어요. 영구가 홀로 집에 있는 영구가 거야. 혹시 파란 마고자 같은 거 입고 한옥을 지킵니까? 그렇겠지. 그렇겠죠, 아마도. 파란 마고자로 하루를 지키겠죠. 그리고 나 홀로 집의 연극은 저도 직접 본 걸로 기억이 납니다. 배우들은 열심히 해도 영화가 있어서인지 재미는 없었네요. 피터팬은 TV에서 특집을 해줬는데 기억이 어린이여 잘하지 마라라는 노래가 있었던 걸로 기억나네요. 어린이여 잘하지 마라. 명언이네요. 잘하지 마라라고 안 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이 안 자라면 되는데. 그렇죠. 그럼 더 그렇게 위험해지죠. 예. 그렇게 더 되면 이제 위험해집니다. 사회에서 괴인 취급을 받죠. 그렇죠. 네. 결국에 그 주인공이 집으로 돌아와서 침대에서 자면서 끝이 될 거예요. 피터팬이 데려다줘서. 네. 제가 인정하는 연예계 그 피터팬들? 정신이 안 자란 대표 두 분을 제가 꼽는다면 네. 조영남 씨와 김건모 씨를 꼽아요. 저는. 피터팬들이네요. 요즘에 화이트 팬츠 보고 김건모 핏이라고. 키 크면 김장훈 핏이고. 김건모 씨가 그 희대의 그 명언이 있어요. 무릎팍도사 나와가지고 철들을 하늘을 주는 날고 거. 싶다고. 꿈이 뭐예요? 네. 그러니까 하늘을 날고 싶다고. 맞아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 네. 그래가지고 라디오스타 나와서 해명했어. 왜 하늘을 나고 싶다뇨? 그게 그 꿈을 물어봤을 때 뭐 저는 30년 뒤에 뭐 가요계를 이끌겠습니다. 뭐 후학을 양성하겠습니다. 이거 목표고 꿈은 이루어질 수 없고 없는 내가 거기 때문에. 원하는 걸 그냥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얘기한 얘기했다고. 거다라고 해명을 했죠. 그리고 막 해명 많이 했어. 거기서 왜 나가수 때 립스틱을 발랐나요?부터 시작해서 해명을 많이 했는데 예능인 줄 알고 그랬다. 어. 뭐. 근데 그냥 그게 전체적으로 그 무릎팍도사 김건모 편이 약간 그 김건모 씨가 맛이 간 상태에서 녹음을 하신 게 전날 술 결혼을 한다면 성유리와 하고 싶다. 싶다. 어? 뭐? 아이 뭐. 조영남 씨가 말한 얘기랑 똑같잖아. 뭐 그런 식의. 20대 여자친구가 있다. 막 이거랑 똑같은 얘기. 그러면 뭐 한 10년 후쯤에 김건모 씨 이제 우주 가시겠네요. 지금 이제 네, 갈 거예요, 테슬라 갈 거예요. 이제 네, 네. 예. 거기서 지금 최근에 돈 부어서 갈 거야. 네, 뭐 한 10억 정도면 갔다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지구 예. 안에서 하늘을 날고 싶은 건지. 예. 나가고 몰라. 싶은 건지. 뭐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둘리와 마이콜님께서 늘 잘 듣고 있어요. 어린이 드라마도 좀 다뤄주시면 어떨까요? 매직키드 마술이라든가 모여라 꿈동산의 검은별. 이건 70년대 세대구나라고. 검은별. 여기 아는 애 있는데요. 이게 뭐야? 모여라 꿈동산이 전혀 검은별이 모르겠어요. 뭐야? 나 이건 몰라. 머리 큰 애들 나오는 거 있어. 머리 큰 애들 나오겠지. 어린이 드라마니까. 실사 드라마인 거잖아요, 그죠? 탈 쓰고 그러니까 머리 인형 탈 쓰고, 예. 네. 네. 잘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둘리와 마이콜님께서 오시면은 네. 네, 매직키드 마술이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술이 말고 유동근 아저씨가 선생님으로 나온 어린이 드라마도 KBS에서 사랑이 있어. 그거 아니야. 그거는 하이라 나오는 거고 애기들 나오는 게 있어. 시골 선생님 유동근 씨가 건빵과 별사탕 건빵 선생과 별사탕. 뭐 그런 거였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알겠습니다. 건빵과 별사탕이면 그냥 과자잖아. 그래서 유독 그러니까 애들 그러니까. 드라마. 선생이 붙여야지, 시골에 그 인원이 얼마 안 되는 교실에서 선생님 김봉두 같은 거 아니야. 약간 그 느낌 아니야? 근데 아니 근데 비유하자면. 선생님이 김봉구보다 훨씬 좋지. 그러니까 좋은 인격적으로. 선생님이다. 알겠습니다. 월터 화이트님께서 안녕하세요. 이번 에피소드는 말미에 나온 무도사, 배추도사, 호랑이 형님 에피소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적어봅니다. 저도 그 에피소드를 무척 좋아했는데 방송 내용과 결말이 조금 다르네요. 제 기억에는 호랑이 형이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절벽을 오르고 이무기를 무찔러 산삼을 손에 넣었지만 그걸 들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머니께서 운명하셔서 그 슬픔을 못 이겨 산에서 바위가 되었다입니다. 혹시나 해서 유튜브로 찾아보니 그렇게 끝나네요라고 하면서 그 링크를 넣어주셨고요. 무더위랑 습한 날씨가 오락가락한 한 주의 마무리로 유쾌한 방송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누구는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지만 전 20소소 만세를 외치고 싶네요라고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깜짝 놀랐네.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어이구야. 네, 감사합니다, 월터.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때 그 호랑이가 그 삼삼이 약간 영물이라서 그 특수 효과가 번쩍번쩍 되는데 절벽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허. 근데 그 호랑이도 이렇게 바위가 되나 돌아가시고 애들만 남고 막 그러거든요. 호랑이 3남매인가 2남매만 남죠. 형제 관계도 있고. 네. 남매까지 기억. 아니 얼마나 왜냐면 기억해. 여자아이는 하얀색 저고리를 여자 한복 같은 걸 입혀놨어. 어허. 호랑이한테. 호랑이한테. 기억나죠? 그래서. 별걸 다 기억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둘리아 마이콜님께서 내 친구 랄프 외계인 친구요 맞나라고 짧게 적어주셨는데 이게 아마 그 랄프는 외계인 KBS 아니에요? 네. 1 2편인가에서 그 외계인이 친구로 나오는. 퍼펫 외계인 나오는 뭐 외계인. 드라마 네. 미드가 외화, 저거. 외화. 미드입니다. 외화, 네. 외화. 예. 그게 이제 랄프였다. 네. 저도 이거 생각납니다. 외화하니까 생각난 건데요. 요즘에 OCN에서 엑스파일 명작을 방영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딱 너무 옛날 무선 전화기 아세요? 엄청 큰 거, 두껍고 큰 거. 그거에다가 한껏 파워숄더. 그렇죠, 스컬리가. 네. 근데 스컬리가 너무 이뻐. 근데 더빙이 아닌 게 아쉬워요. 더빙이 좀 맛이 좋죠. 더빙 맛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 더빙 때문에 일부러 TV에서 해주는 걸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게 KBS에서 했던 거라 OCN에서 못하는지 어쩐지 자막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랄프 이게 우리나라 방영명이 뭐였어요? 약간 외계인 랄프? 내 친구는 외계인. 랄프는 외계인 아니야? 랄프는 외계인. 모르겠네요. 저. 뭐 이런 식이었던 것 네, 같아요. 이런 식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울림과 소스사이님께서 10년 이상 짱박아 놓은 MD를 술 먹고 플레이했는데 작동을 하네요. 와, 기분이 지금 묘하네요라고. 와. 네. 아우, 소니. 이때까지는 소니가 정신을 제대로 차려서 기계를 오래 쓸 수 있도록 만들 때였죠. 아니야. 이게 10년 후에 플레이해도 플레이 되도록. 네. 문제가 뭐냐면 MD가 약간 애매한 거였어. 애매한 매치였죠. 매체가 CD 플레이어도 아니고 MP3도 아니고 과도기의 물건이었어, 진짜. 그나마 그놈의 독자 규격이 아주. 그러니까 약간 CT폰 같은 거야. 그렇지. 네. 근데 거기 녹음이랑 지우고 이런 반복하는 거를 영구적으로 가능한 매체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매력적이었죠. 저도 집에 MD 되게 많은데 플레이 할 게 없어요. 기계가 없어, 플레이어가. 다 고장났어. 저도 테이프는 많은데. 네, 테이프도 고장났어. 내 생각에 일본 가면은 기계 네. 구할 수 있지. 기계 구할 수 있을 용산에도 겁니다. 있을 것 같아. 용산에도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중고로 MD. 네. 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현재 애니 치솟고 있다고. 아, 맞아요. 그래서 언니 저 그 영국 사태를 보면서 러쉬 직구를 해야 되나?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금요일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아침에 9시에 문을 열기 전에 아직 까기 전이요. 까고 있었을 때. 참고로 오늘 6월 26일입니다. 그렇죠. 오늘. 네. 6월 24일 금요일 날 갑자기 상황이- 브렉시트 얘기를. 아니 너무 재밌어가지고. 존잼이야 이거. 아니 9시에 이제 막 열고 있었어요. 투표함을 이제 저 먼 나라에. 네네네. 투표함 막 넣어가지고 개표 상황이 뭐 10%도 안 될 때였어요. 그래서 잠잠했어. 그리고 심지어 출구조사가 약간 블랙시트 안 된다. 네, 약간 맞아요. 이런 시기여가지고 애나가 목요일날 집에 갈 때는 환율판 기준이에요. 매매 기준율이 아니라 그 은행에 들어가면 그 객장에 있는 거. 네. 거기에서 애나를
살 때, 고객이 살 때 제일 위에 줄에 있는 거 그게 1123인가 거의 뭐 20 몇인가 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제가 마지막에 한일파 뜰 때. 1123 언저리. 네, 근데 1111까지 내려갔어요. 아침에 9시 네. 한 30분 이럴 때. 잠잠할 때. 네, 그리고 이제 저도 고객을 해야 되니까 그것만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하고 이제 11시 반에 제가 점심시간이라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 환율판을 못 보고 네.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을 한창 먹고 있는데 12시 한 10분쯤에 객장에 있는 저기 옆에 동료가 직원들한테, 예. 1166원이라는 거야. 음. 그래서 이제 네이버를 켰더니 난리가 난 거지. 블랙시트 51.2%, 개표 상황 48%막 50% 깠는데 51이 반대라고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12시 반에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일을 막 했어요. 20분 새에, 그러니까 고객이 다 가시고 12시 50분에 딱 봤는데 20분 새에 88원이 됐어요. 66원에서. 그러고서는 얼만가 도대체. N이 이렇게 치솟았으면 이제 블랙시트 거의 확정된 것 같은데. 야, 우리 집에 500엔짜리 동전 많은데. 제가 그 전날 제가 갖고 있는 파운드화를 팔았어요. 300파운드가 있었어요. 잘하셨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 300파운드를 팔았는데 그때 내가 판 거를 노마진으로 1691에 팔았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살려는 사람이 있었으면 1700에 샀어야 됐어요. 그쵸? 그 그 정도? 전날에. 근데 사는 거가 은행원이 그냥 최저로 낮게 깔아주는 걸로 해서 1560원인 거예요. 하루 사이. 하루 사이에. 네. 1700에서.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100원 이상이 떨어진 거예요. 대박이야. 그러고서 그대로 끝났어요, 그냥. 그래서 지금 저 러쉬 직구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데 여름이라 배송하다가 녹을까봐 지금. 그렇지. 그러겠네. 지금 뭐 전 세계의 오덕들이요. 아마존 UK로 떠나라. 그렇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는 거예요, 이럴 네. 때.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날씨 파운드가. 선선해질 때까지 더 떨어지면은 나는 러쉬 직구 한 30만 원 하지. 근데 뭐 그거 외에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판으로 파는 글로벌 서비스에서 영국 아이디를 만들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구매한 다음에 패치만 한글 패치를 한다거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예. 참 세계가 재밌게 돌아가요. 근데 어쨌든 파운드화를 네. 살 거면은 지금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는 거 기준으로 객장에 가서 사는 거 기준으로 1500대 초반이 되거나 아니면 그쵸. 1400으로 내려갔다 하면은 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파운드는 언제나 되게 도도한 환율을 자랑하는. 도도한 확률. 1600, 1700, 아니요. 1600만 내려가도 제가 감사하게 샀거든요. 그 300파운드가 1630원에 사가지고 91원에 파는 거거든. 제가 분명 6년 전에 영국 여행 갈 때 1810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래. 영국 환율이 이렇게 떨어져 본 적이 없어. 쭉 빠졌어요. 쭉 빠졌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대박인 게 이제 그 인덱스 펀드 갖고 계신 분들은 그 금요일날 아침이나 하여튼 금요일이 끝나기 전에 들어갔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월요일날 장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직 여파가 있을 거기 때문에 묻어놓으세요. 월요일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인덱스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월요일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갑자기 우리 경제지. 그러니까. 예. 하지만 이거 지금 업로드되는 거는 그 다음 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주식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지금 머리가 아프실 텐데 묻어놔요. 지금 떨어졌으니까 인덱스에 넣어놓고 오르면은 인덱스 파시고 이런 식으로 이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저기 엔화를 지금부터 살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끝났어요. 끝물입니다. 엔화는 목요일날 사거나 금요일 아침에 사셔서, 금요일 아침에 1111원에 산 사람들은 하루 만에 환치기 하시는 거지. 1188원이 됐는데 70원이 오른 거예요. 70원이. 미친 거죠. 그리고 금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튼 여러분이 알아서 자산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 알겠습니다. 돌잔치 조심하시고. 네. 돌잔치 둘리아- 현금 주시고. 네. 둘리아 마이콜님께서 추억의 미드도 생각나네요. 전격 제트 작전 에어울프 환상 특급 V 바야바 바야바겠죠. 특히나 80년대에는 어린이 미드 어린이 영드도 많이 해주었어요. 케빈이 12살? 80년대를 초딩으로 보냈던 저에게는 80년대가 TV밖에 없었지만 어린이들에게는 볼거리가 많았어요. 어린이 대상 인형극, 어린이 대상 드라마 등등이라고. 네. 그 키드 어쩌고 하는데 김민정이 아역으로 나와갖고 탐정처럼 키드갱? 키드갱은 만화잖아요. 키드갱은- 그래? 그 키드캅? 키드캅.
키드컵 영화 아니에요? 그 어린이 어린이 영화예요. 어린이 영화. 어린이 영화. 정태우 나오고 막. 정태우, 김민정이랑. 그렇지. 김민정. 둘이 콤비야. 거의 썸 타는 역할로 많이 나왔어. 그 뭐지 범인 아저씨들 밧줄로 꽁꽁 묶는 장면이 생각나요. 밧줄로 콩. 아니 근데 문제 뭐냐면 둘이 같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묶어야 되는데 한 명은 풀고 한 명은 묶고. 케빈은 12살. 네. 천재소년 2기 막 이런 거. 아하. 개구쟁이 데니스. 마지막에 꼭 컴퓨터로 일기 쓰면서 끝나고. 네. 네. 펄럭거리는 디스켓에 저장하던 시절이었고요. 5.25인치. 딱딱한 디스켓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 맞아. 네. 손가락 넣고 돌리고 그렇지. 그러죠. 여튼 팟빵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마지막 회 예정으로서 체조하는 한이 네. 천방지축 한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방지축 한이는 평행우주예요. 등장인물만 패러렐 월드. 정말 평행우주라니. 웬만하면은 한국어를 제2지구. 그러니까는 모든 등장인물이 다 등장하는데 설정이 다르죠. 설정이 다르다는 거죠. 원래는 멋있다. 이게 84년도부터 그 연재되던 만화예요. 천방지축 오소리라고. 오소리였어 이름이. 오소리였는데 만화로 오면서 한이가 한이 됐구나. 옷을 입은 거죠, 오소리가. 그리고 홍두깨 선생님이 만화가로 나옵니다. 원작에서는. 아니요, 여기서. 여기서는. 네. 여기 원작에서도 만화가고 여기서도 만화는데 가난한 아빠예요, 무명 만화가. 어허. 한이 아빠구만 그러니까. 네, 한이 아버지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막 그 한이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아버지로 나오고 이제 한이는 정말 천방지축으로 나와요. 이제 제목대로. 여기는 전작에서는 빛나리 중학교였는데 여기는 배우리 중학교예요. 학구적으로. 열심히 배우죠. 여기서 노래 불러야죠. 노래요. 이것도 이선희 선생님이 불렀어요. 이거는 저는 그 사비만 기억나요. 사비. 왼발 깽깽 오른발 깽깽 그렇게 홀로 선대 하니 천방지축 하니 너무 영롱. 엄마 이러면서 끝나는 예. 천방지축 한인데 이제 얘가 운동을 하고 싶어요. 운동부에 들어가고 싶은데 네. 어느 운동부에서도 한이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천방지축이어서 그런가. 여자애에 특화된 운동부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 그래서 태권도부, 뭐 유도부, 권투부 갔는데 저를 받아주세요 했더니 그럼 얘를 이겨라. 근데 다 이겨버리고 근데 널 받아줄 수 없다. 여자니까. 여자니까. 이기니까. 네. 그리고 막 이렇게 축구부에 들어가서 네트 뜯고 막. 그렇지. 근데 너무 잘해 축구도. 근데 난동을 피우니까 홍두깨의 아빠가 와가지고 맨날 죄송하다고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비뽑기를 해서 축구부에서 받아만 달라고. 그래서 온갖 운동부에 놀림거리가 됩니다. 여자나 받아주고. 그러다가 그날도 이제 한이가 어떻게 또 천방지축 놀다가 혼이 나게 돼요. 학생부에 코뿔소 선생님이라고. 맞아, 코뿔소 선생님. 정말 코뿔소처럼 생긴 선생님이 벌을 세웠는데 너무 유연해 애가. 한 다리 들고 서 있는 네, 뭐 힘든 자세를 시켰는데 너무 잘하는 거죠. 안 힘들게 한다. 네. 너무 잘하니까 얘 체조에 재능이 있겠는데? 잘해. 체조 한번 해볼 생각 없나? 안 그래도 체조부를 만들려고 학교에서 하고 있었는데 체조에 재능이 있어 보이니까 마침 잘 됐구먼. 너 나랑 일 하나 하자. 그래서 이제 되게 맹견우라고 되게 체조 유망주가 있어요. 그래서 걔를 영입하고 그 한이랑 투탑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한이를 짝사랑하는 남학생이 나와요. 축구부였는데 한이가 좋아서 체조부로 이렇게 옮겨온 그 정도로 남자애가 있는데 네. 셋이 이게 체조부 메인이 되죠. 또 3명이야. 3명인데 이게 여기서 약간 아침 드라마 일정이 나와요. 홍두깨가 친아빠가 아니야. 여기서부터 일이 완전 꼬이죠. 한이가 체조에 재능이 있는 건 엄마 아빠가 다 체조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알고 보니 한 거죠. 근데 아빠가 가난한 체조 선수라고 할머니가 한이를 갖다 버려요. 외할머니가 얘를 새로 시집 보내려고 엄마를. 엄마는 또 아파. 그리고 저기 병원에 누워 있어 현재. 그랬는데 엄마 맨날 아파. 그랬는데 돌아가시지 않은 게 그러니까. 어디예요? 그 가난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정신을 놓은 거야. 정신을 놓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맨날 한이 이름을 부르면서 우는 거야. 근데 외할머니는 그 진실은 밝히지 못했고 한이 주변에 자꾸 맴도는 거죠. 근데 왜 홍두깨, 그러니까 현재 한이 아버지가 한이를 거둬들인 거죠? 버렸는데 버린 애를 데려다가 맞아. 총각인데 그냥 애를 키운 총각인데 거야. 그냥 키운 거예요. 예. 애 키워 너무 아침 드라마잖아. 네. 그리고 심지어 홍두깨네 집도 되게 부자인데 유명 미대 막 회화가 이런 거를 했는데 만화를 그린다고 집안에서 지원이 끊겨가지고 가난하게 살고 막 여기서는 고은혜 씨가 안 나오죠? 고은혜 씨가 안 나오고 아까 한이 좋아하는 네. 짝사랑한 남자 있잖아요. 네, 창수. 그 창수였나 여기 네, 창수 맞습니다. 여기서는 유준태. 여기 유준태인데 얘네 엄마가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면 어떡해요? 막 그런 약간 동네에서 잔소리 하시는 피아노 학원 원장 선생님인데 맞아, 피아노건. 둘이 결혼해. 맞아요. 그래서 한이가 자기가 그 집 친자식이 아닌 거 알고 준태네 피아노 학원이 방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 방에서 울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체조를 하는데 맹견우는 심지어 고아로 나와요. 저는 이 맹견우를 너무 좋아했어요, 사실. 뭔가 멋있잖아. 멋있어. 멋있고 체조할 때 1인자. 저는 늘 반장이나 1인자를 좋아하거든요. 능력 있는 남자. 그렇지. 서태웅 같은. 네. 서태웅 좋아하거든요. 강백호는 별로거든요. 그래갖고 맹견우가 이렇게 자기 의붓아빠라는 게 왜 자기한테 평생 속였나서 한이가 되게 괴로워하니까 나 양부모님이라도 나는 부모님이 있어봤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한이가 좀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가짜 아빠긴 하지만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그래. 홍두깨 아저씨가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친부보다 더 잘해줬는데. 그렇지. 길러준 정. 길러주고 학교에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키워서 죄송합니다. 약간 맨날.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체조를 하고 피아노 학원 선생님 이름이 이맹숙 여사님이에요. 창수 어머니. 네. 유준태 어머니. 유준태 어머니. 죄송해요. 거기는 창수는 달려라 하니의 창수고요. 유준태 어머니. 그래서 결국에 두 분이 이게 결혼을 하면서 끝이 나는데 이게 평균대라 그러나? 그렇지. 네. 제일 어려워. 체조 중에서. 그거를 이렇게 한이가 이렇게 딱 자세를 잘 잡고 하는 걸 보고 코뿔소 선생님이 그 전작의 홍두깨 선생님처럼 다정다감하고 말이 많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엄격한 학생부장 선생님. 그래서 잘하는구나. 근데 여기서 이 결혼한다는 그 얘기를 이맹숙 여사가 이제 유준태한테 얘기를 할 때 멘붕이에요, 얘가. 자기가 한이를 좋아하는데 한이랑 이제 남매가 되는 거잖아요.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법적으로. 그렇지. 근데 호적상으로 저기 엄마로 옮기면 결혼하는데 문제는 없지. 네, 뭐 하여튼 그렇긴 한데 어쨌건 뭐 그런 씬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매 우리 이제 남매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저는 되게 기억에 남는 게 한이가 어디 무슨 대회를 출전해요, 후반부에. 그래가지고 평균대에서 막 연기를 딱 해가지고 되게 어려운 동작을 딱 해요. 엄마 보고 있지? 근데 이거 진짜 엄마가 보고 있어, 병실에서. 그래서 눈물 흘리고 있어. 맞아.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는 그 외할머니가 막 피는 못 속인다더니 막 이런. 맞아. 그 과일 같은 거 이렇게 옆에 있고 뭐 꽃이랑 항상 한이가 핑크색 쫄쫄이를 입고. 예, 맞아요. 근데 굴곡이 없어. 민자야, 몸매가. 체조 선수야, 완벽한. 민자. 그렇죠. 근데 핑크색,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야하지도 않고 다 긴팔, 긴바지 쫄쫄인데, 핑크색 타이즈 같은 걸 입고. 최근 그러시면 그 식스밤 뮤직비디오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 연한 그런 닭껍질 제거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핑크색이 아니고. 진짜 핑크. 리얼 핑크. 리얼 핑크를 입고 하는데, 남자애들은 다 하얀 거 입혀놓고, 여자라고 핑크를 입혀놓나봐. 하는데. 구별이 안 가니까. 네. 남자애들도 이렇게. 응당 있어야 될 굴곡이 없는 거예요. 없어. 남자라면 있어야 될.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네. 아니, 몸매가, 나일이 뭐 이런 애들은 길쭉길쭉 늘씬하고 뭔가 허리도 들어간 느낌인데, 한이만 너무 유아틱하게 이렇게. 그리고 체조 선수는 하여튼 키가 크면 안 돼. 맞아요. 원래 리얼 월드에서도 키가 리얼 크면 안 월드. 되고, 이게 가슴이나 이렇게 발달되면 안 되거든요. 하긴 리얼 소년제 봐, 소년제. 야,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지금 잠깐만 미안해요. 언니. 근데 정적이 흘렀어, 소년지에서.
결국에 이것도 근데 막 우승을 하는 그런 류의 결말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네. 이렇게 체조 선수로 나아간다. 네. 앞으로의 미래가 더 밝다. 그러니까 네. 가능성을 보았다. 네. 약간 이게 슬램덩크 같아. 그렇지. 그러나 이 사진이 사용된 그러네. 적은 없다. 늑상고 그와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쏟아담은. 로키 보셨죠? 로키도 결국에 아드리아느를 외치지만 이기지 못하잖아. 그렇죠. 경기에서 이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라운드까지 쓰러지지 않고 서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여기 거죠. 한이도 완주가 그렇죠. 꼴찌를 완주. 하더라도 달려라. 완주가 중요한 거죠. 내일의 쇼도 보십시오. 다 그렇죠. 하얗게 불태우는 네. 거죠. 예. 그게 약간 스포츠, 만화, 영화 등등에서 보여주는 게 우승을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고도 질 수도 있는 게 스포츠다라는 걸 그렇죠. 보여주는 그렇기 때문에 로키 2에서 이겨도 로키 1의 희열에는 못 따라잡는 거죠. 것이죠. 그쵸. 이게 완전 부어가지고 아드리아느를 외치다 네. 잊을 수가 없죠. 저는 내일의 쇼가 훨씬 더 잊을 수 없습니다. 네. 뭐 가만히 앉아서. 비슷한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지역이 다를 뿐이죠. 장장 사부장 이렇게 긴 기획이 없었는데 여튼 그 인생의 만화들이 다들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출판 만화 말고 이렇게 TV 애니메이션. TV도 괜찮고 이제 뭐 극장에서 걸린 것도 괜찮고 조금 넓히자면. 저는 이제 방송을 하면 제일 재밌게 봤던 건 슈퍼보드 같아요. 음. 이게 제 방에 돌릴 때 그게 시작하면 반가운 마음은 그게 그렇지. 제일 컸던 것 그렇지. 같아요. 저는 방영용 애니메이션에는 인생의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를 건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인생 그러니까 없는데 얘기했어. 아니 저는 반가운 정도. 인생 애니메이션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는 보면은 되게 이렇게 늘 기다렸던 그런 거는 사실은 저는 그 은비까비를 늘 기다렸어요. 저는. 좋죠. 어렸을 때 완전 그 어렸을 기다리는 때. 맛. 예, 예. 요즘에야 그냥 다운받으면 되지 이거지만은 그 유튜브 가면 언제 쪼개놨어. 언제 있으니까. 은비까비 네. 다시 틀어주나 약간 그렇게 이런 거. 치면 전 드래곤볼이죠. 저는 그렇게 치면 몬타나 존스예요. 몬타나 존스. 저는 진짜 좋아했어요. 나도 좋아해. 그런 저는 식으로- 그 모험이 너무 좋아. 5시 반이 기다려 미치겠는 거야. 기다려져가지고. 네,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보다가 한동안 이제 애니메이션을 안 보고 살다가 그 꽤 시간이 흐른 뒤인데 그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을 극장에 가서 처음으로 뭐 애니를 극장용 애니죠. 그거는. 극장에 가서 처음 봤어요. 네. 근데 하여튼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애니메이션은 빨간머리 애니예요. 그렇지. 지금도 보기 때문에. 그리고 빨간 머리는 또 EBS에서 또 많이 해줬어요. 네. 그래서 그 조잘조잘하는 앤한테 너무 명대사가 많아. 맞아. 되게 좋아했죠. 근데 이제 뭐 드래곤볼 좋아했다고 하지만은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원작 만화에서는 한 페이지 분량인데 애니메이션은 30분 동안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셀 변신하는데 30분 걸리고. 그죠. 과연 오공은 저 무천오사가 이 기는 무슨 기지 이러면서 계속 카메라 바꿔가면서 오공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뒤에 10초에서 계속 손오고 날아가고 있고 막.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완전 어렸을 때 말고 이제 초등학교 좀 가고 나서는 사실은 SBS에서 한 그 만화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슬레이어즈. 네. 그리고 우리 이제 그냥 그 제 세대, 그러니까 85, 84 요런 애들 87도 커버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 일련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 네. 피광통키, 축광슈토리 막 이런 그 체육 계열. 네. 그다음에 이제 막 패스 내 꿈은 축구왕. 근데 그 다음에 KBS에서 바로 그걸 바톤으로 이어가지고 막 12간지가 나와서 축구하고 막 이런 거. 솔깃덩이. 아니 12간지가 나와서 축구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주라기 주라기 월드컵. 월드컵이구나. 주라기 월드컵 그래. 그리고 돌발이 슛. 그리고 12간지가 나와서 뭐 하는 게 네. 또 있었어. 그거는 꾸러기 수비대. 네. 꾸러기 수비대. 막 자축인묘. 그래 자축인묘. 생명의 빛. 그런 일련의 그 스포츠계 그러니까 애들한테 피구 시키고 애들한테 축구 시키고 안 되니까 공룡들한테 축구 시키고 그다음에 로봇한테 농구 시키고. 그렇지 로봇한테 아이언 농구 리거 시키고. 나오죠. 아이언 리거. 막 그거 이러면서. 있잖아. 시간 탐험대가 있었으면 KBS에 사우루스 팡팡이 나와. 좋지.
그런 식으로. 그냥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한창 봤을 때가 좀 그립긴 해요. 그리고 그 이제 스포츠 계열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시리어스. 변신 로봇. 소녀들. 네. 세일러문, 웨딩 피치. 슬레이어즈, 마법기사 레이어스. 네, 마법기사 마법기사 레이어스. MBC에서는 웨딩 피치.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그거지. 하드캡처 체리. 당신은 하드캡처에도 다른 계열이에요. 체리는 변신물이 아닌가? 순정. 변신은 변신은 하지만 이제 또 순정 계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은 변신은 아니고 초능력. 그러니까 MBC에서는 여자애들 새끼 손가락 마주 걸면 환상의 세계로 날아가는 그건- 아무도 모르게 네. 리리카. 아니, 그거는 KBS야. 리리카 SOS는 KBS고, KBS 고. 누나가 얘기하는 거는 걔네 둘이 쌍둥이인데, 쌍둥이인데 서로 타임슬립하는 타임슬립도 하고, 막 서로의 공간 마음을 이동하고. 다 알아. 그래가지고, 쌍둥이여서. 서로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그게 걸면은, 순정 계열. 네. 그러니까 천사소녀 네티도 KBS에서 천사소녀 네티도 변신을 하지만 순정 계열. 주님, 오늘만은 도둑질을 허락해주세요. 아니 아니지. 주님 정의로운 정의로운 도둑님 도둑이 되는 걸 허락해 해주세요. 주세요. 네, 궤도 세인트 테이. 그렇지. 그리고 그 비슷한 계열로 이제 카드를 쓰면서 캡처를 하고 체리도 카드 옷 갈아입는. 옷 갈아입는. 네. 소녀들한테 항상 있는 게 뭐냐면 말하는 동물이야. 그렇지. 아 맞아요. 귀여워. 근데 그거는 이제 원래 소동물, 캐릭터 상품도 그렇고, 이제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류의 공식은 클램프가 만들었어요. 디즈니가 만든 거 아니에요? 아, 클램프야, 클램프. 아니 그리고 꼭 그 뿅뿅뿅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야야야야 막 이런 애들. 네. 약간 그리고 그런 이제 변신물도 그렇고 레미 도레미 그래. 네. 근데 모든 꼬주천사 메리벨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래. 루루. 그래. 루루는 KBS고. 근데 네. 내가 지금 얘기한 요런 것들은 꼭 그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커플이 나오고 실제로 썸도 타고 잘 이루어지기도 하고 둘이 마음도 확인하고 네네네. 결혼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다들 츤데레야. 그래. 마음을 확인한대. 확인한대. 진짜. 아니 마음을 확인 안 하잖아. 원더키드는 서로 마음을 확인 안 한다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언니도 얘기했지만 천사소녀 네티에 명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셜록스랑 네티랑 그렇지. 갇혀요. 했더니 너 이제 나를 잡게 되었는데 왜 안 잡냐 했더니 이렇게 해서 널 잡는 거는 내가 원하는. 너 내 능력을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널 풀어주겠다. 그래서 얘가 보통 놈이 아닌데 그러면서 약간 설레거든 그래 네티가. 네티가 설레. 이초에 말이 안 돼. 점프력이 어마어마해. 근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가서 사실 이제 남자 쪽은 좀 더 이제 몇 개 더 이제 뭐 나중에 레드바론까지 가고 막. 아 나 그거 좋아했어. 골드런. 그리고 뭐 한국에서 마크로스도 뭐 했었고요. 뭐. 마크로스. 예. 저는 골드런을 좋아했는데 악당이 악당 같지 않아서 좋아했어. 멍청하죠? 그러니까 네. 시간 탐험대나 골드런처럼 유쾌한 악당들 있잖아요. 그걸 되게 좋아했어요. 예, 가볍게 볼 수 있는 거. 그런 이제 멍청한 악당으로 정점을 찍은 게 사실은 포켓몬스터잖아요. 그렇죠. 로켓단? 응. 네. 그쵸. 근데 뭐 이제 너무 많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지금 잡담하는 시간이니까 네네. 한국 애니메이션 이거 외에도 이 당시에 같이 방영됐던 저는 그 팽킹라이킹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무서워. 별건 아니고 그냥 팽킹, 아하, 라이킹, 아하 이게 되게 신났고 무섭죠. 펭귄이 말을 하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6학년 때쯤이었나 라젠카가 나왔어요. 그쵸. 97년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렇게 시리어스하죠. 아,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는데 되게 좋았던 그 설정이 뭐냐면 거대한 로봇가 주인을 선택한다는 설정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구조도 이제 원래 일본 만화에 보통 많이 있었던 그 예. 로봇가 뭐 트랜스포머 이런 거랑 네. 연결되지 않을까? 판타지에서도 보면 용들이 주인을 선택하고 하죠. 네. 완전 디스토피아인데 그 사막에서 이제 로봇가 이렇게 싹 나오는데 되게 로봇이 울퉁불퉁한 게 아니라 되게 유려한 곡선, 세련됐어. 뭐 결국은 그것도 이제 에반게리온 같은 거 영향을 받지 네. 않아요. 네, 되게 그 좋았어요. 그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꼬꼬마들은 아 나도 진짜 저런 멋있는 로봇가 나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라는 라는 망상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라젠카는 어린이들보다 그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들 신해철 노래를 듣고 되게 좋아하고 그렇지. 그렇죠. 네. 해에게서 많은 소년에게 막 네. 이런 게 나오잖아요. 또 그게 이제 넥스트 정규 4집인가 그랬는데 또 명반입니다. 진짜 음악 되게 네, 좋아요. 명반입니다. 아니 근데 그게 신해철 선생님께서 네. 선생님을 불러요. 신해철 선생님이 한국 오덕계에 두 가지 자취를 남겼다. 아, 하나는 라젠카고 하나는 길티기어 시리즈가 있어요. 길티기어라는
대전액션 게임인데 거기에는 모든 노래를 다시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 그리고 이제 스포츠 오덕들에게는 스포츠 KBS 스포츠 노래를 뭐 남겨주셨고. 최천 선생님 또 하나 있는데 아이돌 레인보우 팬카페에 가입했다는. 맞아, 저 한때 그 얘기가 나와서 그냥 하는 건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싸이 1촌이었어요. 신해철. 그 청취자 인증하고 그러면 1촌을 맺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생의 자랑이었어요. 나 신해철이랑 싸이 1촌이라고. 그렇지. 이야. 갑자기 또 추모방송처럼.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이 지금에 비해서는 참 많았었죠. KBS 같은 경우도 이 당시에는 아마 이게 외주 제작이 아니던 시절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정규적으로 만들 수 있으려면은 약간 이렇게 지금처럼 외주 제작을 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월급쟁이들이 그림을 그려야 좀 어느 정도 퀄리티 보장되고, 그러니까 고용 안정이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좀 그런 게 없는 거죠. 요즘에 국산 애니메이션 중에 그 TV 나오는 것 중에 제가 나오면 그냥 흥미롭게 보는 건 안녕 자두야 정도예요. 그냥 그거는 퀄리티가 그냥저냥 괜찮더라고요. 검정고무신 계열이죠. 와라 편의점 요즘 하고 있나요? 네, 가끔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약간 플래시 냄새가 그렇죠, 나잖아요. 네. 근데 안녕자두야는 그래도 뭔가 많이 신경 쓴 티가 나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원래 설정에서 자두가 70년대, 80년대를 살던 어린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현대 어린이로. 지금 애들이 봐야 되니까. 네. 그렇죠. 자두미미 애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이빙이라는 만화가에. 그렇지. 연금작이죠. 연금작이래. 원래 다크한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어쩌다가 밍크에 연재한 게 이렇게 돼가지고. 찰싹이 된 거죠. 예. 네, 남편분도 만화가시던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뭐 그 외에도 이때 이러고 나서 이제 KBS 애니메이션은 사실 아직 몇 개 더 남았죠. 녹색전차 해모수가 있고. 해모수가 있었구나. 예. 그것도 이제 약간 디스토피아 같은 설정에다가 로봇도 나오고. 로봇 친구 식구 가다가 석유바에서 석유 한잔 하고 와. 네. 석유바에서 석유 한잔 하고 와. 네. 그럼 주인공이 이제 로봇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로봇가 좀 멋이 없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변신 씬을 너무 많이 울거먹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막에서 변신하는데 갑자기 물이 나와.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지. 그리고 근데 이제 그거를 조롱하고 있네 진짜. 사막 배경을 다시 그려서 또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걸 돌려 쓴 거예요. 변신 장면 돌려 쓰라고 그랬구나.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되게 그런 배경을 안 그리고 뭐 이렇게 로봇도 되게 노쇠하고 그 차도 그 슈퍼보드에 나오는 그런 차 있잖아. 멋이 없어. 노란 차. 전차야. 녹색 전차잖아. 전차도 7가지 색깔의 크리스탈을 모아야 되는 거였는데 그걸 다 모으면은 이 디스토피아적 세계에서 다시 물이 난다. 뭐 이런 세계의 생명이 묻어있는 뭐 그런 거였어요. 물이 없는 해모수가 누구 아빠냐? 그 주몽 아빠잖아. 그렇지. 주몽 아빠죠. 그 해모수랑 왜냐면 여자가 그 물의 신 하백의 딸이랑 해모수구랑 그 애를 낳은 게 고주몽이잖아. 알을 낳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몬타존스를 되게 좋아했던 이유는 그 되게 매 편마다 모험이 너무 신났었어요. 인디아나 존스의 그냥 애니메이션이지.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볼 수도 있지. 예, 인디아나 존스에는 반복돼서 나타나는 악당이 없잖아. 그치. 네. 그 아저씨가 약간 치타처럼 생겼지? 근데 거기 나오는 애들이 다 고양이과예요. 그치, 네. 다. 그 노래가 너무 신나. 어떻게 하지? 하늘을 봐요. 아름다운 시간에 뭐 이런 건데. 야, 진짜 주제가 얘기 좀 하자. 뭐 어떤 주제가요? 제가 다 대부분 다 불러드릴 수 있는데. 아니, 예. 민 씨가요. 집에서 가끔 그 유튜브로 그 만화 주제가 메들리를 듣고 있어요. 예. 아니 그 신나 진짜. 그리고 이제 사실 주제가 중에 이제 제일 베스트였던 윤도현이 부른 노래가 또 있었어요. 사이버 포뮬러. 사이버 포뮬러. 예, 이 사이버 포뮬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SBS에서 나왔던 사이버 포뮬러가 있고, 근데 영광의 레이서가 있는데 이제 KBS에서 했던 거는 영광의 레이서인데. 난 SBS 거 좋아해. 예, SBS 약간 좀 신 사이버 포뮬러예요. 세련됐지. 예. 뭐 윤도현 씨가 부른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골드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찬희 씨가 불렀었죠. 윤도현 씨가 부른 게 잠깐 얘기하면 확 생각날 것 같은데. 그게 저 지금 계속 몬타누스 뇌리에 박혔어. 하이 뭐 이거거든. 꿈에서도 잊을 수 없어. 이게 머릿속에 시간 찾아. SBS판이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렇게 빵 지르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 내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중독성 있는 애니메이션 주제가는 이건 한국 애니메이션은 아닌데 그거 있잖아요. 왜 그 알라딘. 아. 돌림 노래들이잖아요. 알죠? 알라딘? I can show you the way. 이거 말하는 거? 아니 아니 그거 말고. 디즈니 만화동산. 아. 신비한 이야기. 알라딘. 양탄자가 데려다 준다네. 이거 아라비안 나이. 아라비안 나이 신비한 이야기 그 누구라도 꿈꿀 수 없어 뭐 약간 이런 뮤지컬 같은 노래가 있어. 진짜 그 노래. 아라비안 나이. 그러면서 이게 그 어두운 동굴에서 불이 확 나요. 그러면서 양탄자 이제- 타고 막 날아다니고. 맞아요. 야, 너 뭐 어떻게 참 보석이야. 보배야 우리. 사실은 제일 지금도 진짜 애창하고 진짜 애창한데. 노래방 가서도 열심히 불렀던 게 그 크랑조 노래. 크랑조, 네. 크랑조 마법으로 변하는 크랑조. 그게 1절과 2절이 있는데 1절에서는 변하고 2절에서는 빛나요. 그렇지. 예. 찰랄라의 미래 너에게 달렸다. 네. 번개전사 슈퍼 크랑조 그 다 하다 보면 다 떼창을 하게 돼요. 빠바라빠빠빠 세모 2개 그려가지고 별 그려야 되잖아. 그렇지. 세모를 2개. 다비드의 별. 그러니까 네. 한 붓 그리기도 별 그리면 안 돼요. 그렇지. 세모 2개. 그리고 그거는 절대 손이나 붓으로 그리면 안 되고 팽이로 그려야 된다는 거. 아, 신나네요. 근데 그 주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슬램덩크 때도 막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주제가 나름 다 괜찮은 게 많았어요. 그리고 세일러문도 주제가 되게 괜찮았죠.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지금 이 순간이 꿈이라면. 그러니까 뭐 원곡 직역한 거죠 뭐. 네, 완전 직역해서. 근데 저는 세일러문은 족보가 너무 복잡해. 그래. 애들이 너무 많이 나와. 그 세일러문은 진짜 함부로 터치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내행성 친구들, 외행성 친구들, 전생과 현생. 그리고 명왕성은 이제 행성도 은하계가 아니라고. 은하계가 태양계 아니야. 아닌데 명왕성 들어가 있잖아. 그래, 플루토. 그리고 걔네 3명 약간 그 레즈비언 빌. 그렇지. 레즈비언 빌. 물씬. 왜냐면 다쳤을 때 갇혀온 동거진에 갇히는데 진짜 사랑하는 연인의 대사야. 그래. 아. 그런 게. 저는 메리벨 노래도 좋았어요. 나는야 꽃의 천사 메리벨 귀여운 말썽댕이 요술 천사 화나면 화나면 화가 나서 토라지지만 착한 친구 댐버리는 내 친구 뭐 그런 나 노래도 그거 있고. 좋아했어. 꽃의 천사 루루에 꽃의 천사 루루를 찾아와서 이제 뭐 이런 노래. 그 박수가 여기 있어. 아니 마지막에 네. 씨앗을 뿌려. 씨앗? 아, 마지막 화해 아니면은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항상 네. 씨앗을 뿌리고 꽃이 이제 자라죠. 꽃이 자라야 돼. 그러면서 그 남자가 사루비아의 꽃말은 그런 겁니다. 그래. 그런 다음에 무슨 친구들 안녕?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끝납니다. 왜냐면은 루루를 괴롭히는 여자애가 막 그 되게 악역이잖아요. 막 짜증나고 했는데 뭐 무슨 꽃의 꽃말을 용서해요. 루루를 그만 용서하세요. 하세요. 막 그러면서 끝이 나. 난 사르비아 얘기 나왔으니까 웨딩 피치 제가 얼마 전에 거기 어디에서 불렀어요. 제가 여기서 불렀는지 더연에게에서 더연에게에서 그 완전 서정적인 노래잖아요. 락발라드 아니, 스타일. 락발라드. 스타일이잖아. 아 웨딩 피치 노래 그래 그거 듣고 명곡인데. 우리가 유튜브로 다시 들었잖아요. 웨딩 피치 노래 명곡이야. 그때 투로 오빠 나와가지고 댓글에 웨딩 피치 부른 분이 어떤 락커냐 그게 그래. 맞냐 막 이렇게 물어봤었잖아요. 근데 그거 듣는데 그거 보는데 그 원래는 그 피치, 릴리, 데이지, 그다음에 사루비아. 사르비아가 라스트에 나오잖아. 근데 그거 근데 되게 마지막에 나온 사르비아가 너무 내 스타일인 거야. 독보적이지. 독보적인 미인이야. 미인에다가 아, 기억났다. 이거다.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이거요? 강하진 않지만. 다 돌아왔어요 그러면 지금.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우와. 그래 내가 이거를 이거예요, 원했다고. 우와. 아무튼 그 되게 2단 변신이 비효율적이야. 그래. 비효율적이야. 치렁치렁 드레스를 입었다가 짠 하면 다시 전사 다시 옷. 전사 옷을. 그럴 거면 한 번만 갈아입지. 그리고 꼭 그런 게 땡땡 종이 또 울려. 그 모든 의식을 다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약간 벗겨야 되잖아. 데이지의 꽃말은 뭐뭐 막 이러면서 다시 또 변신해야 되고. 릴리네 진짜 천상 여자로 나오고 그랬었죠. 사랑의 멋짐을 모르는 당신은 불쌍해요. 맞아.
뾰로롱 꼬마 마녀도 있었고. 그렇지. 아, 요로롱 꼬마 12살 남아. 저희 과 동기 오빠 그 컬러링이 그거였어요. 마법의 천사 천사. 무지개 핑도를 당신에게 살짝 흘려. 활짝인지 살짝인지. 살짝이죠, 살짝이. 네.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사랑이 가득한 뭐 이런 식으로 가죠. 행복의 날 오세요. 행복의 나라로 뭐 이러는 거죠. 알았어요. 네. 자, 시간이 거의 다 된 관계로 네. 여기까지 하도록 아쉽다. 하겠습니다. 노래 좀 더 네. 부르고 싶다. 제일 애창하는 노래 하나만 하고 끝을 그래. 냅시다. 네. 뭐 있죠? 케이캅스도 노래 좋긴 하죠. 하세요. 아무거나 애창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 얘기하니까 또 부를 노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멍석을 깔아주니까는 에이. 그 레드 바론이라고 제가 맨 마지막으로 TV로 본 애니메이션이었어요. 네, 하세요, MBC에서 하세요. 했던 건데 그거는 레드 바론 노래가 되게 웃긴 게 레드 바론 그래서 달려라 달려 레드 바론 그래서 보면서 야 이 만화 주제가 되게 막 사이키델릭하다. 근데 그때 한창 이제 다른 노래 많이 들을 때라 나는 네. 만화 주제가 아닌데 백터맨 백터맨 이거밖에 몰라. 백터맨. 저는 또 저기 듀라기 월드컵 1, 2, 1, 2, 3, 1, 2, 3, 4 꼬리. 그렇죠. 우리는 꾸러기 1, 2분 최고 왕스타 모두가 함께 달려가자 황금의 볼 축구 왕자 와 이건 이렇게 스타카토처럼 부르는 맛이 카토. 슛 꼬리. 꾸린 하고 끝나는 미치겠다. 미쳤습니다. 근데 이게 안녕. 나 어차피 4분 남았는데 우리 안녕하자 안녕. 아니 4분 남았어. 그런데 이게 그 결국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른이 부르냐 이제 애들이 부르냐 예, 그런 걸로 나뉘고. 맞아. 근데 또 팬킹 라이킹 이게 완전 옛날에는 보통 어른들이 다 불렀어요. 김국환 아저씨가 그래. 대부분 다 부르고. 기차가 예, 거의 어둠을 그렇죠. 헤치고 네. 은하수를 건너 너무 서정적이죠. 참. 제가 이거 근데 은하철도 그때 얘기하지 했어, 않았어요. 했어요. 그래서 뭐 노래가 원래 2개였는데 너무 네. 우울해서 사람들이 뭐 독수리호 형제 노래는 뭐였지? 슈파 이게 나중에 나온 거고요. 이전 게 또 하나 또 더 있었어요. 예. 이게 원래 19금이라 정사씬이 있다 그러던데. 네. 원작에는. 그리고 워낙에 좀 되게 시리어스. 독수리 오형제만. 예. 네. 누구랑? 그건 모르겠어요. 몰라요. 조연급 아닐까? 주연이었어. 주인공 말고 형제들끼리 뭔가 형제들끼리 했을 하면 안 거 되지 않아? 안 되지 않아? 그지 오남매인데 친남매가 아니잖아. 신남매가 아니잖아. 아 그래도 의남매일 텐데. 그 옛날에 SBS 만화잔치도 노래 있어요. 뭐 재미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 늦장자는 어린. 재미있는 만화잔치 참 좋아. 항상 착하게 살고 예쁜 뭐 그래 있어. 아름답게 살아가는 어린이 친구들 삐롱삐롱삐롱삐롱. 그 다음에 딱 끝나면서 난 하쿠나 마타타. 그걸 이제 끝내주는 말씀이죠. 그 티몬과 푼바, 그러니까 티몬과 푼바는 너무 곤충을 많이 먹어. 맨날 밀웜을 먹잖아. 욕심 버리면 즐거워요. 거기서 화음 넣잖아요. 구라마타타. 그리고 그 부르면서 그 티몬과 푼바. 티몬이랑 푼바를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이렇게 좌우로 얼굴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부르죠. 예. 여튼 네. 이제 할 얘기 없죠? 네. 아, 네. 이제 뭐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애니메이션 주제가 스킵할 때 너무 아쉬웠었어요. 우리 주크박스. 네. 다음에 기회 되면은 아예 제목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또 해도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다음을 기약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추억하고 있는, KBS 원 애니메이션 얘기 있으면은 팟빵 리뷰 많이 적어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때 뵙겠습니다. 끝!